네, 다 짓고 보니 5억 청구서가 날아온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딱 이상하지 않으세요? 원자폭탄을 제일 먼저 만든 나라. 세계 최초로 원전을 상업 운전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원자력의 원조 중의 원조입니다. 그런데 그 원조가 지금은 발전소 한 채를 제대로 못 지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게 왜 갑자기 대한민국한테 어마어마한 기회가 되는 걸까요? 오늘 이 얘기 끝까지 보시면 요즘 뉴스에 자꾸 나오는 AI 시대, 원전 르네상스라는 말이 사실은 누구 주머니로 흘러드는 기회인지 그 돈의 길이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 얘기를 풀려면 집 짓는 현장을 한번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여기 아주 유명한 건축 설계 사무소가 하나 있어요. 이 동네 좋은 집은 거의 다 이 사무소가 도면을 그렸습니다. 설계도 하나는 끝내주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소가 한 30년 동안 집을 직접 안 지었어요. 도면만 팔고 실제 공사는 손을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 밑에서 망치 들던 목수, 철근 묶던 기술자, 현장 감독하던 반장들이 다 늙어서 은퇴하거나 다른 일 찾아 떠났어요. 새로 배우려는 젊은 사람도 없고요. 설계도는 금고에 그대로 있는데 정작 그 도면 들고 집을 지을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이게 지금 미국 원전의 처지하고 비슷합니다. 도면, 그러니까 원천 설계 기술은 미국이 세계 최고예요. 그건 지금도 맞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새 원전을 안 지으니까 그 거대한 발전소를 실제로 지어낼 손이 많이 빠져나간 거예요. 공정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이렇게 된 데는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규제가 너무 까다로워졌고 돈 빌리는 비용도 비싸졌고 사고 한 번에 여론이 등을 돌리기도 했어요. 그런 게 다 겹친 결과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지을 손이 마른 거예요. 방금 그 보글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면 짐작이 가실 겁니다. 한때 현장 전기기술자 이직률이 절반에 달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2명 뽑으면 1명이 나가는 식이죠. 일이 손에 익을만 하면 떠나니까 숙련공이 안 쌓입니다. 특정 시점, 특정 협력업체 얘기긴 하지만 들여온 부품 상당수를 도로 뜯어 다시 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러니 시간이 안 밀리고 백이겠습니까? 돈이 안 터지고 백이겠어요. 설계도는 최고인데 지을 손이 헐거워졌다는 게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쪽을 봐야죠. 똑같은 시기에 망치 들고 진짜로 제때 집을 지어낸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겠어요? 한국입니다. 한국이 아랍에미리트 UAE라는 나라에 원전을 지어준 사업이 있어요. 바라카 원전이라고 합니다. 한국전력이 약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조를 받고 원전 4기를 통째로 지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UAE는 원전을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원자력 완전 무경험국이었어요. 사막 한복판에 경험도 없는 나라에 들어가서 한국이 4기를 차례차례 올렸습니다. 솔직하게 짚으면 1호기는 안전심사하고 운영준비 때문에 가동이 한도에 늦춰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단 하루도 안 밀린 완벽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전 세계 원전 공사판에서 공기지연하고 예산 초과는 거의 디폴트예요. 기본값입니다. 방금 미국 복을 보셨잖아요. 8년 밀리고 예산 2배 반. 그게 이 바닥에선 오히려 흔한 일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사막에서 4기를 이 업계 기준으론 거의 들어본 적 없는 수준으로 공기와 예산에 맞춰 올렸습니다. 1호기에 불 들어온 게 2020년, 그리고 차례차례 올려서 2024년에 4기를 다 가동했어요. 미국이 한 채 켜는데 수십 년, 예산 2배 반이 터지는 동안 한국은 4채를 사실상 일정 안에 올린 겁니다. 이 대비 하나가 오늘 얘기의 척추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 설계도 가진 집주인은 집을 못 짓고 망치 가진 목수는 제때 잘 짓는다. 그럼 집주인이 누굴 찾아가겠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보수 진영의 핵심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미국 보수 정책의 본진 같은 데입니다. 이곳이 미국 원전 정책을 진단하면서 콕 집어서 한국을 지목했어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공 능력과 부품 공급망을 갖춘 미국이 꼭 손잡아야 할 에너지 파트너라는 취지였습니다. 미국 보수의 심장부가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니 한국하고 가야 한다고 사실상 공개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미국이 갑자기 왜 이렇게 원전에 목을 매지? 30년 동안 손 놓고 있었으면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AI예요. 요즘 챗봇이니 AI니 하는 거, 이게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AI를 돌리는 데이터 센터라는 게 전기 먹는 하마예요. 미국이 AI에서 세계 1등을 하려면
전기가 미친 듯이 더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5월에 아예 대놓고 선언을 했어요. 지금 미국 원전 발전량을 2050년까지 4배로 늘리겠다. 2030년까지 대형 원전을 10기 새로 착공하겠다. 그리고 인허가 기간도 확 줄이겠다. 그러면서 이걸 대놓고 AI 전력 수요에 연결했습니다. AI 시대 전력 폭증, 그래서 원전 르네상스.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 미국의 공식 정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미국한테는 절박한 사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원전을 안 지으면 그 시장을 누가 가져가느냐? 러시아하고 중국이 가져갑니다. 특히 러시아가 무서워요. 최근 기준으로 러시아 국영 원전회사 로사톰이 전 세계 원전 수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쥐고 있어요.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십수기를 짓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원전을 못 지으면 이 거대한 시장하고 그걸 따라오는 외교적 영향력을 통째로 중국, 러시아한테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다급한 겁니다. 중러를 막을 카드가 사실상 한국밖에 없다. 이게 미국 전략가들의 진단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기분이 좋다가도 많은 분이 딱 한 가지가 걸리실 거예요. 그동안 뉴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으셨거든요. 한국이 원전 수출하는데 미국 회사한테 돈을 갖다 바친다더라. 무슨 굴욕협정을 맺었다더라. 이거 대체 무슨 소리냐? 우리가 잘 지어서 수출하는데 왜 미국한테 돈을 줘?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걸 짚고 가야 오늘 그림이 완성돼요. 이 얘기는 한국 원전의 족보를 알아야 합니다. 한국 주력 원전 APR 1400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1980년대에 미국 기술을 들여온 데서 출발합니다. 정확히는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의 시스템 80이라는 노형이 뿌리예요. 그걸 토대로 한국이 수십 년간 독자적으로 뜯어고치고 발전시킨 모델이 APR 1400입니다. 그런데 이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을 나중에 웨스팅하우스가 인수해서 지금은 웨스팅하우스가 그래도 뿌리는 우리 설계다. 핵심 원천 기술 일부는 여전히 우리 거다 하고 주장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해외에 원전을 팔려고 하면 웨스팅하우스가 나타나서 그거 우리 원천 기술 들어간 거니까 우리 허락받고 우리 목 떼어줘라 하고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 분쟁을 끝내려고 작년 1월에 한국하고 웨스팅하우스가 합의를 봤는데 보도로 알려진 그 조건이 이래요. 앞으로 원전 한 기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한테 부품, 일감을 6억 5천만 달러어치 떼어주고 기술 사용료로 1억 7,500만 달러를 따로 주고 미국 정부 동의 없이는 다른 나라에 마음대로 수출도 못한다. 그것도 무려 50년짜리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선 이거 굴욕협정 아니냐는 비판이 컸던 겁니다. 비유로 풀어드릴게요. 옛날에 한국이 유명한 셰프한테서 레시피 기본형을 하나 배웠어요. 그걸 수십 년 직접 다듬어서 이젠 그 원조 셰프보다 요리를 훨씬 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원조 셰프가 그 레시피 뿌리는 내 거니까 네가 그걸로 돈 벌 때마다 수수료 내 하고 계속 받아가는 거예요. 실력은 한국이 위인데 간판은 미국이 주거지 있으니까 통행료를 무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통행료를 무는 게 자존심 상하는 건 맞아요. 솔직히 이 합의가 한국한테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그 비싼 통행료를 받아 챙기면서도 결국엔 한국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설계도 간판값하고 로열티는 미국이 가져갑니다.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그 설계도로 진짜 집을 제때 제 예산에 지원해서는 지금 미국한테 부족합니다. 그래서 미국 보수 본진까지 나서서 한국 손을 잡자고 한 거고요. 간판값을 떼주고도 결국 우리를 불러야 하는 구조. 이게 한국 시공 능력이 그만큼 귀하다는 걸 거꾸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오늘 그림이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AI가 전기를 미친 듯이 빨아들이는 시대가 왔습니다. 미국은 원전을 4배로 늘리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정작 미국은 한 채 켜는데 수십 년, 예산 2배 반이 터지는 지을 손이 헐거워진 집주인입니다. 러시아, 중국한테 시장을 내주긴 죽기보다 싫고요. 그때 지구상에서 손에 꼽게 사막의 내기를 사실상 일정 안에 올려본 목수가 있습니다. 한국이에요. 원천 설계라는 간판값, 로열티라는 통행료는 미국이 가져가요. 하지만 망치를 들고 진짜로 집을 지어내는 손, 그 손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질문 하나만 남겨드리고 싶어요. 설계도를 가진 쪽이 갑일까요? 아니면 그 설계도로 진짜 물건을 제때 뽑아내는 쪽이 갑일까요? 평소엔